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도 1.5% 정도 하락해서 5만 원 거의 뭐 초반 5만 원을 이탈하기 직전까지 내려와 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순환매가 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핵심적인 내용은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 그리고 전기 쪽이죠. 자, 근데 이 반도체와 전기는 지금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반도체는 강세를 보이게 된 게 AI 반도체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AI 반도체로 인해서 AI 서버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그 데이터 센터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빨아먹는 전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압기 관련주들이라든가 뭐 그런 류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실제 장비 쪽들 그리고 무엇보다 후공정 업체들 쪽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이게 HBM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HBM은 GPU로 들어갑니다. 그럼 GPU가 판매돼서 들어가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전기에 대한 부족 문제 그리고 전기에 대한 부족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 냉각까지 자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뿌리로 봤을 때 이것과 다른 쪽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AI 중에서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보내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시세가 끝나고 그리고 작년에 10배 올랐기 때문에 이 10배 올라간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담 물론 있죠. 근데 여기서 시세가 끝난다 한다면요. 이렇게 완만한 조정 구간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가파르게 받았죠. 24년 1월 들어와서는요. 근데 이 가파르게 받아온 조정 구간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가파르게 조정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한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매매 타점을 잡기 위한 반등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건 실제 업황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 섹터 그리고 성장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지금도 갖춰가고 있고요. 시장은 올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뭐 지금 코스피가 2,750포인트 정도 되는데 3,000포인트를 넘어서 3,000 거의 뭐 한 중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으로선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많이 뭐 시장이 뭐 강해서 이제 조정 온다 뭐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포스코 DX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장성 그리고 어떤 상황들 그룹사에 대해서 나온 악재거리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가격 그리고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타점 이게 중요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화면은 실제 제 계좌 수익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27일 오늘 장중인데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102% 2배가 넘었죠. 사실상 시장 수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은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알게 되면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매매가 가능해질 겁니다. 왜? 모두 똑같이 매매하거든요.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은요. GST예요. GST.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냉각 쪽입니다. 근데 1월 말 2월 초에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제가 충분한 구간을 두고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한 결과 쭉 내려보면 뭐 7%, 21% 이런 식의 수익을 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매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손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전에 제 계좌를 보셨죠?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계좌 환경을 갖춰놨다. 근데 모든 매매를 돌파 구간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비올, PSK 홀딩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데 비올. 자, 비올 보시면요. 오늘 장중에 10% 정도의 강세.
그렇죠. 아직까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군들은 2주 안에 정리를 합니다. 그 밑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PSK 홀딩스 보세요. 오늘도 1%대 강세 구간에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왔죠. 자, 그런데 밑에 내려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어 온 종목입니다. 뭐 1%, 8%, 그쵸? 뭐예요? 반도체 후공정, HBM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관련돼 있는 지금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충분히 냈어요. 보세요. 근데 돌파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하나, 둘, 3거래일째 74.8%의 수익을 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포스코 DX의 타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충분히 시세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했느냐.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돌파 관점을 잡고 그쵸? 돌파 관점을 잡고 매매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은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그리고 내 계좌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증을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지금 포스코 DX를 보면 명확합니다. 자, 보세요. 포스코 DX를 보는 이유는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2월 27일 79,600원의 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 구간에 들어갔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하는 건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 즉 가격은 실적이나 호재거리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는 올라가고요.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 주가는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가 찍고 내려가는 종목들은 왜 내려가요?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올라왔고 그런 호재거리에 대한 부분보다 주가가 일단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실제 좋아지는 상황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뛰었고 먼저 뛴 부분과 실제 좋아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쵸? 꿈을 꾸더라도 어느 정도껏 꺼야지. 그것도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한계치를 지금은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뭐 여기서 뭐 장기 평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뭐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뭐 여기서 지지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장 산업군이 유지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장 산업군이 유지되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가격이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시장의 평가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서 올라갈지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딱 집어서 여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세가 나오게 되는 원리는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가격이다. 그랬을 때 앞으로 나올 호재나 악재보다 먼저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최고가를 못 잡고 최저가에 매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시세가 나오는 원리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최고가를 못 잡고 최저가를 못 잡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죠?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에 대한 인정을 한다면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입니다. 무조건 확인이에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종목이 강했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 공략을 한 건데 애초에 강했었던 종목이 뭡니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발생했고 그 시세도 기준이 되는 그쵸? 뭐 반도체 쪽에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도 강세를 보일 거야.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강세를 보일 거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먼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확인이 들어갔을 때 단기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그쵸 3거래일 동안 75% 물론 운이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들어가는 종목마다 막 70%, 80%씩 수익을 냅니까?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30% 정도의 2주 안의 수익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타점을 이해해야 되고 타점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주식을 싸게 사지 않겠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포스코 DX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중에 뭐 에브리봇이나 그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매수했죠. 이쪽 구간에서 매수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이런 매매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군들은 선반영한다. 실적이나 호재들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격을 확인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즉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되고 올라가는 구간을 지나쳐야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라는 거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봤을 때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 나갈지를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